이제 더 이상 안 올릴 순 없다. KTX는 17%, 그 외에 뭐 ITX, 새마을호 이런 등등은 한 10% 정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7%냐?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이 얼마나 그간에 올랐었느냐? 14년 동안 그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정한 수치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제일 적게 올리는 거긴 합니다. 버스 운송협회에서도 코레일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TX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버스가 요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KTX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누구 돈으로 나갈 것이냐. 뭐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의 구멍난 주머니를 다시 꿰매드리는 순서 김현우의 돈단속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가요? 예? 고데기? 아, 손이 고입니다. 고데기. 손님이가 고데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 이렇게 파마해 주세요. 손님 이거 고데기예요. 그래요. 그런 또 밈 같은 게 있어요. 네. 오래된 밈입니다. 네. 손님 고데기. X세대. 오늘 아침 분장세 선생님들이 열일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고데기를 뭘 이렇게 해야 머리가 이렇게 좀 웨이브가 이렇게 웨이브. 지셨잖아요. 네. 저거는 펌의 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부지런히 오늘 아침에 그 고데기를 해야 좀 잘 나오는 거예요 헤어가? 아니 웨이브를 넣으려면 고데기를 해야죠. 왜 안 하셨어요? 저요? 네. 웨이브를 안 아니, 넣으려고요. 저는 항상 내가 말하던 무지성으로 그냥 분장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무지성. 아, 저희의 의사가 막 담긴 게 요구사항이 아니라 없습니다. 저는. 네. 쌤들의 오늘 필링 같은 것이 있어요. 눈이나 뜨고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요청사항을 반영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아니, 반영해 주시는데 네. 그 요청이라는 것도 다 고민의 결과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약간 오마카세 느낌으로 그냥 맡기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요. 꼭 요청이 필요한 날이 있어요. 아. 전날 뭐 좀 많이 마셨다. 옆머리 많이 내려주세요. 그렇게 당, 하죠. 당 밸런스 많이 마셨다 이런 네. 날. 네, 그런 많이 말이죠. 마셨다. 네. 이러면은 머리를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 요청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네. 일단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자, KTX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부터. 대충격입니다. 대충격이요? 네. 대요, 개예요. 대충격. 대충격. 네, 대충격. KTX 많이 타세요? 네, 저는 많이 타요. 어디 평창에를-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주말마다 맞네. 많이 다녔어요. 평창? 네, 네. 네. 왜요? 눈썰 매장 가고 이제 네,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거기 KTX가 평창도 가요? 네, 그럼요. 평창역에 있습니다. 평창에서 올림픽 한 거는 네. 아시죠? 네. 진부역. 진부역은 오대산이고 네. 그 저는 평창역에 많이 아. 내립니다. 아, 그 가면 마스코트 서 있잖아요. 네, 호랑이랑 네, 다. 맞습니다. 수호랑과 반다비가 서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수호랑은 이렇게 하고 반담이 이렇게인가요? 귀여워. 수호 뭐? 수호랑. 수호랑. 그 평창 마스코트 모르세요? 2018년? 수호랑이에요? 네, 개. 호랑인데 이름이 수호랑이고. 수가 백호. 수가 뭐예요? 수호한다. 수호랑이. 수호랑이. 수호랑. 그다음에 또 백호 뭐요? 반다비. 반다비. 반달곰. 반달곰. 네. 그거 아마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마스코트들은 네. 비례가 얼굴이 이렇게 그 귀엽죠? 원래 얼굴이 커야 커야 귀여워요. 귀엽죠. 그래서 애기들도 귀여운 거 네. 아니에요? 3등신이 제일 귀엽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머리 만지면 손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렇지, 대충 그렇지. 이 맞아. 어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귀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코트도. 마스코트는 다 머리가 커야 귀여서 뽀로로 머리 크죠. 다 뭐 등등. 뽀로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었어요. 뽀로로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걔도 머리 작아질 때 됐는데. 근데 KTX를 자주. 네, 네. 근데 이 KTX 자주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맞죠. 이제 꽤 맞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KTX 타고 그쪽 내려가지고 뭐 셔틀 타고 하면 금방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이게 지금 인상을 보니까 14년 동안 그래요.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할 그러니까 때 됐네. 네, 할 때 참 지났죠. 네, 지났죠.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여기도 올리긴 아니, 뭐 올려야지. 물가가 다 오르니까 오르니까. 여기라고 안 오르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못 올리고 있었다가 괜히 물가 오를 때 공공요금까지 올리냐 그러면 이제 욕 먹기 딱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순 없다. KTX는 17%, 그 외에 뭐 ITX, 새마을호 이런 등등은 한 10% 정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 뭐 방식, 인상 폭은 이제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인상하겠습니다라고 이 코레일에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왜 하필 17%냐?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이 얼마나 그간에 올랐었느냐? 14년 동안 그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정한 수치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제일 적게 올리는 거긴 합니다.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21%가 올랐고 항공요금은 23%, 또 소비자물가 지수는 27%가 올랐는데 그나마 우리는 17% 정도밖에 안 올리는 겁니다. 왜 올리냐? 이제 뭐 우리 쭉 알고 있는 것처럼 적자 네. 계속 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016년 이후로 지금 9년 연속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 부채가 무려 21조 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자만 4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연간. 그러니까 경영도 부담되는데 물가 상승도 있었고 전기요금도 올라갔고 이게 전기요금 한마디 드리자면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적자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물가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고 그래서 가족용 전기는 또 올린다고 하면은 저항이 굉장히 세니까 산업용 전기를 그때 올렸단 말이죠. 아니 KTX도 거기에 들어갔구나. 그렇죠. 네. KTX도 영업 비용의 15%를 전기요금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단 올리긴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제철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잖아요. 현대제철이 엊그제 이제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다가 공장 예. 짓겠다. 그게 루이지애나에.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업용 전기가 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야 주거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 이렇게 싼데 이거 뭐 차별 아니냐라고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게 됐다. 아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올랐군요. 많이 올라서 미국이 오히려 더 예, 10% 정도 전기요금이 더 쌉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제철 이런 전기 많이 쓰는 업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고. 이 KTX도 마찬가지로 전기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부담이 되니 이제 안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맞물려 가지고 KTX 열차 교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KTX는 이제 오래됐구나. 오래됐어요. 2004년에 도입한 게 이제 KTX 20년이 됐구나. 월 뽀로로랑 비슷하네. 그러네요. 그래. 와. 20년이 벌써 됐어요. 그 초반부터 약간 뭐랄까 운임이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크게 이제 안 올랐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비쌌죠. 야 그걸 네. 누가 타? 맞아. 야, 돈 조금 더 주고 비행기 타겠네. 그렇지. 그 뒤로 비행기보다 더 비싼 부산 같으면 네. 부산 요새 얼마지? 58,000원 정도. 그 정도 해요. 네. 그런데 시간만 잘 찾아보면 사실 지금도 부산이 약간 비행기가 평일에는 더 쌀 때도 싸죠. 있긴 예. 한데. 진짜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행기가 더 비싸죠. 근데 요거 인상이 되게 되면은 그 폭이 다시 좁아질 것 같기는 하나 지금 열차가 86대가 있는데 이 중에 46대가 초기 모델 절반 정도 이거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사용 연한이 기대 수명이 30년 정도니까 20년 됐으니 앞으로 10년 더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탈 수는 있죠. 근데 이거 발주 넣고 그리고 제작하고 시운전하고 이 시간을 고려를 하면 2027년에는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때 돈이 없으면 못 하니까 지금부터 돈을 좀 차곡차곡 네네. 요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좀 하긴 해야지. 마련해야 된다. 이건 사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네, 문제이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하긴 해야 돼. 예전에 또 옛날 얘기 나오네. 그 기차 타러 가면 네. 그 플랫폼에 네. 이렇게 매점 있잖아요. 우동 팔고 우동 파는 집도 있고 이제 매점도 있는데 그 홍익회에서 홍익회. 예 그걸 이제 담당하지 않았어요. 엄청 먹었습니다, 저 진짜. 예, 그 또 이게 카트. 차 내에서 예. 열차 내에서 예. 이렇게 객실 내에서 계란 이렇게 하면서 계란, 도시락 이러면서 같이. 사이다 있고. 소세지 이런 거 엄청 타기만 하면 무조건 그게- 그때 비엔나도 팔고 네. 바나나 우유 팔고. 그 이제 저희 군대도 한번 열차가 이제 갈 때가 군대에서 이제 열차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호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있다고 치고 네. 10호차에서 그 카트가 출발을 해요. 근데 이 더럽게 굶은 놈들이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쓸어가는군요, 그냥. 10호차에서 끝나.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아저씨가 물건 싣고 다시 출발해. 그러면 9호차 반쯤에서 다시 끝납니다. 그럼 목적지 갈 때까지 1, 2호차 애들은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 카트가 없어진 지가 지금은 안 언젠데. 팔아요. 안 팔아요. 다 안에 자판기가 있어요. 네. 그 자판기도 뭐 파는 것도 별로 아 그래요?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그 추억이 그 언제쯤 아, 저는 근데 정말 많이 먹었고, 아니, 우리 가족이 홍익회 가족이었어요. 아 진짜요? 홍익회가 어. 뭐예요? 아까 이제 그 코레일이 되기 전에. 아 왜 혼자 잠깐만 이 신혜영 기자는 아니, 맨날 혼자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이런 얘기할 거예요. 때 이상하게 이분은
저 최은경 기자랑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80년대 후반생들은 보통 몰라요. 근데 여기도 후반생인데 여기는 호적 의심해봐야 돼요. 뭘 때문에. 아 최은경 기자가 수사한 거다. 네. 잠깐만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아, 그거 얘기하지 마요. 왜 그런 그건 안 해도 개인 되는데 하여튼 정보입니다. 최은경 기자랑 큰 차이 안 나는데 네. 세대는 완전 다르다는 거.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지.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혜원 아까 기자 어디까지 나이. 왜 홍익회 그러니까 가족이냐? 이제 지금은 코레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철도청이었다고요. 아. 철도청에서 이제 이걸 다 같이 관리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했었던 거고 네. 사실은 준 공무원 느낌이기도 맞습니다. 했었어요. 그때 네, 거기 네, 네. 직원들은. 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도 같이 해가면서 이제 이 음. 카트도 같이 밀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자리 하나 얻는 게 굉장히 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그때 당시 특혜였냐면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내려가는 게 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 그때는 정말로 콩나물 시루처럼 맞아요.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입석도 막 입석을 구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표 빼돌리셨구나. 그렇게는 못했고 그거 빼돌려. 왜냐면 그게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네. 입석을 구해가지고 근데 입석을 구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니까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이 낑겨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 화물칸에 와 특혜다. 화물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는 특혜. 거 특혜를 그 화물칸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시골 가면 한 6시간을 갔는데 초반에는 서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진짜 꽉 채워서 가거든요. 화물칸에 그 음료수며 먹을거리를. 그렇지. 아 점점 비는구나. 네, 치워가면서 인간 치워가면서 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4시간쯤 가면 드디어 앉을 자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 화물칸에 왔던 기억이 있고. 그 정도 특혜는 있었다. 특혜 작은 많았어요. 특혜. 네. 진짜 저랑 동갑이신 분들도 다 네. 홍익회 안다고. 네, 죄송합니다. 알아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왜 신혜원 기자님은 신혜원 기자 나이 치니까 바로 나오는데 몇 네. 년생이지요? 최윤경 기자님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다 삭제했어요, 저분은. 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아. 자, 그래서 하여튼 새 열차를 도입하는데 돈 필요하고 그쵸. 운영 자금도 많이 지금 부족하고 네.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데 대략 한 17% 정도 올릴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코레이 쪽에서 요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보통은 하는 거고. 그거보단 한 절반 정도 깎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깎이면은 이제 저는 그냥 이런 공공요금들을 너무 눌러놓으면 나중에 가서 언젠간 충격이 맞아. 되게 심하니까 맞아요. 이것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건데. 적당하게는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레일이 너무 안 올리면 다른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또 그쵸. 다른 교통수단들도 되게 그 경쟁에서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버스 네. 운송협회에서도 코레일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TX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버스가 요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버스의 장점은 뭐랄까 중간에 휴게소 쉬고 그럴 때 뭐 저기 핫바라도 하나 먹고 감자라도 먹고 이런 맞아요. 이 정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금 경쟁력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 요금이 비싸야 서비스의 질도 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KTX 요금 인상에는 좀 긍정적인 거고 버스 요금도 그럼 올려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버스 요금을 보니까 싸긴 싸더라고요. 자, 네, 고속버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영국은 네. 3.1배, 프랑스는 뭐 1.6배. 근데 고속철도는 영국이 6배 가까이 됩니다. 가격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보다 6배 가까이 동수 비싸요. 중국 아니에요? 그쯤 되면 살 수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가깝고 비슷하니까 네. 우리나라 교통. 그런데 일본이 한 1.76배 정도 신칸센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맞아, 비쌉니다. 비싸. 네.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이제 충격 먹는 게 택시 요금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먹고 그쵸. 예.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맞아. 우리나라보다는 비싸고. 그리고 택시도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일본 가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쵸. 그래요? 그래요? 20년 전에 660엔이었어요 기본 요금이. 네.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걸 보고서. 아니, 택시를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20년 전에 660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냥 뭐 올리긴 맞아요. 올랐어도 그렇게까지 오히려 안 올라서. 일본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올랐죠. 택시 요금이. 예. 맞아, 우리 진짜 많이 올랐죠. 오를 그리고 거는- 우리는 기본 요금이라는 게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그냥 길에서 여기요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예약해서 타고 뭐 이러니까 아예 그냥 요금이 다 딱 나와 있든지 아니면 뭐 1,000원, 2,000원 플러스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 그거 내고 사는 사람이 별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 요금 얼마죠? 5,800원인가요 지금? 4,800원입니다. 4,800원. 4,800원인가? 5,200원 아니에요? 4,800원입니다. 예, 예. 버스 택시는 요금은 혹시 아시는지 다들? 또 알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기본은 1,400원. 기본 1,400원. 1,500원입니다. 1,500원. 진짜 네. 1,300원 아니야? 1,500원. 1,500원입니다. 1,500원. 그런데 딱 큰일 나. 아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정몽준 선생님 정도는 아니죠. 네. 버스 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도 우리 환승하면 네, 그 잘 느낌이 안 모르죠. 나니까. 네. 몰라요. 근데 아무튼 교통카드 다. KTX를 타실 때는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그 KTX 이용자의 유형이 그 미리 쫙 예약을 다 해놓는 맞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직전에 들면 취소하는. 네, 금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일요일에 서울로 올라오는 거 이게 당연히 엄청난 경쟁이 있는데 KTX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는 정책이 뭐냐면 직전까지 취소를 받아줘요. 그리고 수수료 취소 400 수수료가 원이야. 엄청 낮아요. 네. 수수료 4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상당히 많은 사례를 봤는데 그냥 쫙 예약을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네? 그래놓고 본인이 그냥 시간대를 조절해서 제일 그 당시에 좋을 때를 아 1시, 남기고, 2시, 3시, 네. 4시 이렇게 쭉 예약을 하고 네. 남기고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표가 실제로 되게 꽉 잡혀 있는데 가면 뭐 한두 빈자리 자리 생기고. 비기도 하고 직전에 막 취소표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 빈자리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매진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맞아. 그냥 택시 타고 그러더라고요. 역으로 가는 와중에 새로 고침하면 또? 무조건 방법이 취소표가 나와요. 나와요. 아, 그래요? 와 몰랐네. 이거는 저 취소 수수료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설 추석 예매할 때 네. 이번엔 정말 취소 수수료를 높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왜안 전쟁이니까. 근데 결국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번 거는 설 연휴가 3일에서 갑자기 열흘로 바뀌었잖아요. 네, 중간에 네,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 되면서 그래서 표들이 쫘라락 빠져줬어요. 그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별도 취소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근데 됐는데. 평상시에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높여야 되고 직전 취소하는 사람들이 진짜 좀 더 높여야 되고. 노쇼는 아예 그냥 비행기처럼. 그 지금 현재는 그 뭐예요? 그 계속 새로 고침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가면서 맞습니다. 새로 고침을 계속 하려면 어쨌든 인터넷이 필요하고. 인터넷이 잘 돼야 되잖아. 통신사가 좋아야 되잖아요. 바꿔 봐야 되잖아 한 번씩. 왜냐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인터넷 비교원.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분의 빠른 통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8만 원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회사를 바꿔버리면 48만 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신 핸드폰의 통신사 교체하실 때 30만 원, 또 여러분의 정수기 그것도 한번 새로 바꿈하시면 새로 고침하시면 30만 원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꼭 비교해 보시고 다른데 혹시 더 지원금 주는 데 있으면 빨리 신고해 주시고 그럼 또 차액의 150%또 주니까 와. 막 줍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지원금이 여전히 난 싫다. 돈과 난 거리를 좀 두고 싶다 하는 분들 어떤 혜택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55인치 TV.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 돈이 싫다라는 분이 약간 거기서 뇌가 정지했어요. 돈이 돈이 왜 싫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있어요. 가끔 보면 아. 금융소득 과세 때문에 좀 좀 싫은 사람이 아 있어. 이거 세금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 세금 안 내는데. 깜짝이야. 예. 그런 분들께는 TV로도 갈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과 꼭 한번 상의해 보시고 예. 여러분이 상의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인터넷 비교원이 지금 저희랑 상의하자고 난립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네요. 그렇게 우리 기차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아, 분노하는데요. 다 왜요? 오르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아. 그래도 올라야 한다. 어쩔 수 없어. 네, 동반석을 잘 이용하시고 네. 정기권을 잘 이용하시면 이게 근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이 KTX 이용하는 거 요금 인상 싫죠. 저도 KTX 뭐 자주 타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KTX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누구 돈으로 나갈 것이냐. 뭐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덜 내게 되면 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 같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용금을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으로 결국은 해야 되는 걸 테니까. 네. 그런 것 측면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기 뭐 정부를 대변하는 코레일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예, 예. 이게 그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네. 낮은 그 제일 저렴한 열차 뭐 타보셨어요, 우리 소장님? 또 나옵니다. 그거 얘기해야 돼요. 제일 저렴한 열차? 네. 글쎄 비둘기호를 어렸을 때 탔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아. 때 뭐 대학교 때나 뭐 이때쯤 무궁화 그래요? 뭐 주로 무궁화? 탔죠 주로. 통일은 혹시 통일 저는 엄청 통일? 탔습니다. 통일 타셨고 네. 이것도 전혀 모르는 얘기죠, 신영 기자님은? 아, 무궁화 저도 압니다. 무궁화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흡연도 되고 그랬던 거 아세요? 기차에서. 무궁화는 부자들이 타는 기차였고 그렇지. 예, 통일호 정도가 이제 일반 서민이 많이 탔고 비둘기가 가까우면 이제 비둘기를 타죠. 가까운 비둘기죠. 예.
혹시 옛날- 왕족이세요? 저는 왜 모르냐면 양가가 다 서울이어서 예. 기차를 탈 일이 많이 없었다. 왕족이. 왕족이. 왕족이시고 어떻게 궁전 안에서 사시다가 아 여기 서민 체험 한번 하러 새마을이 진짜 부자였는데. 그치, 새마을 새마을이 부자예요. 근데 부자예요. 제가 진짜 내가 부자가 되다 나 새마을은 착각했을 못 때가 타본 뭐였냐면 새마을을 탔는데 가스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를 타다가 새마을을 탔더니 그러니까 이게 왜 한 가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기차를 탔는데 아. 한 이게 30년 만에 기차를 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새마을 탔을 때는 진짜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탔더니만 야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가스 부자가 냄새가 나는 된다, 게 내가. 저길 거예요. 일단은 KTX는 전기로 가잖아. 아 그 기름 타는 네. 새마을부터는 디젤일 거야, 아마 엔진이.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따뜻하게 하는 그 뭐 히터 히터, 같은 히터. 것도 네. 아마 거기에 이제 그 엔진과 관련된 라디에이터, 히터를 예. 쓰다 보니까 아마 조금 가스 냄새가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끼셨을 수도 있고. 그런 가스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무궁화호는 뒷 발판을 딱 누른 다음에 4인석을 만들 때 그치 네. 이거 돌릴 수 뒷발판을 있죠. 딱 누른 다음에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4인이 돼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하나 마주보는. 그 비바람이 치던 밤. 저게 갑자기 근데 통일은 어떻게 되냐면 등받이가 고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앞으로 되죠. 이렇게 밀어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등받이가 이렇게 되네. 의자의 추억에 앞뒤가 참 있는 진짜. 게 의자는 아니고. 그대로고 예, 등받이가 등받이가 앞뒤로 왔다 그거 갔다. 네.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역시 이 살아 아이디어. 최윤경 기자님은 역시 살아 있습니다. 토크가 어. 다 경험한 거거든. 아, 그쵸. 근데 신혜영 기자는 이게 안 아니, 근데 돼. 문제는 KTX가 지금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고 4인 동반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네. 요거를 예약하면 35%까지 할인이 되는데 아 그래요. 예약을 한 달 전부터 해야 돼요. 근데 가운데 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데 그 대신 사인이 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둘이 있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딱 그러면 좋죠. 유아요금도 적용이 되고 음. 그리고 동반 할인도 돼서 그러면 좀 가볼만해요 어, 가격이. 근데 남들과 책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마주보고 타는 건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 저 그렇게도 한번 했었습니다. 너무 뻘쭘. 저도 몇 번 네, 타봤는데. 이게 지방에 시험 보러 가고 이럴 때 같은 날에 다 시험을 볼 거잖아요. 예전에는 역방향은 좀 할인해주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아, 근데 역방향 지금은 할인 있었던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똑같더라고요. 뒤로 가면 약간 멀미하죠. 안 해요 저. 아, 멀미나네.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타는데 저는 그거 탑니다. 5D, 12D. 아 D. 네, 5D, 12D 요쪽에 가면 네. 창문이 아니라 그 창문 사이에 저기에요. 창문 사이에 틀. 기둥 틀이. 그리고 거기엔 콘센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5D, 12D를 주로 이용하는 편. OD12D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으면 네, 그리고 저는 유아를 늘 동반하지만 유아 동반 칸엔 가지 않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애는 안 거기 떠들거든요. 그거 그 우리 칸을 애는 이거 못됐네. 아 진심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서 오히려 그냥 조용한 데 있으면 조용히 있는데 시끄러운 데 있으면 또 떠드니까 그냥 조용한 데로 갑니다. 거기 경고 뜨잖아요. 유아동반 칸을 이렇게 딱 선택하면 이 칸은 유아동반 네, 칸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뭐 아 괜찮으십니다. 그래요. 자, KTX 같은 그런 아 저게 갑자기 아, 안 하나? 하나면 하나 지금 둘이 MT 갈 때 그걸 하지. 아니 웃겨. 저 누구 반스죠? 타잔 반스. 아, 10원에 그거요? 아. 기억이 안 나.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팬티를 입고. 입고 아 그러네. 무슨 시간이죠 이게? 오, 다음 가겠습니다.